자, 오늘은 2025년 5월 6일입니다. 일단은 미 산물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보다 낙폭이 더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다우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제 살짝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쉬었다가도 상관이 없어요. 4만 800포인트 있죠. 4만 800포인트만 지지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나스닥은 17,700포인트만 지지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변수가 지금 하락을 일단 했다가 올라오면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지가 17,700이기 때문에 140포인트 조정받으면 일단은 지지 이탈하는 거거든요. 조금 오늘은 지켜봐야 됩니다. S&P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 나스닥만 좀 유지가 되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이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시간의 특징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얘기 먼저 나왔는데, 자, 포드가 1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0.4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분 매출액이 374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보다는 웃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쪽에서는 예상치를 지금 웃돌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가 00인데 요것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총 매출액은 따로 나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2.65% 하락한 9.9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그보다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16% 하락한 9.95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팔란티어는 좀 이따 볼게요. 팔란티어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버텍스 파마슈티컬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까지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일단은 1분기 주당 순이익이 4.0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보게 되면 4.25달러가 EPS였거든요. 그것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28억 6천만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27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매출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에는 5%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 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연간 가이던스는 117억 5천만에서 120억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상향을 했네요. 118억 5천만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8%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했는데 그보다 더 하락폭이 크네요. 4.84%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로크린 바이오 사이언스 요거는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조정이 0.7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 0.54를 뛰어넘었고요. 매출은 5억 7,260만 달러였는데 예상치가 5억 6천만 달러였잖아요. 뛰어넘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 예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좀 다르네요. 0.77달러, 매출은 5억 9,371만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잉그리자의 경우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시간의 고래에서 12.54% 급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과 이 기준이 좀 달라갖고 어디에서 이거를 냈냐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근데 장 시간의 거래에서 12.54%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저항을 지금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117달러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항이 122달러였거든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한 번 더 레벨업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텔의 경우는 실적 가이던스 예상을 한 게 철회를 했습니다. 오늘 뭐 얘기가 나온 게 뭐 크리스마스에서 중국이 만든 10개, 20개 인형이 있는 것보다 뭐 잘 만든 미국 제품 2개가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 이슈가 좀 됐죠. 그러면서 일부 장난감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매출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 출발을 했고 현재 1.23%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뉴스 잠깐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에서 미 연준이 하반기에 잇따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기 둔화 전망을 고려했을 때 미 연준이 25년 하반기에 잇따라 금리 인하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7, 9, 10월 이 세 번 각각 25p씩 합계 75bp의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은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경고하고 있고, 8월 의장 또한 앞으로 발표해서 이러한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5월 달에는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게 뭐 대표적인 이슈겠죠. 그다음에 어제 악재가 나왔던 게 지금 해외 영화 제작에 대한 관세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5일에는 영화 관세에 대해서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벤치마크는 이와 같은 관세 발표가 본질적으로 모든 엔터테인먼트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에 더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웨드부시는 이번 관세가 극장 개봉을 앞둔 영화에만 적용이 될지 아니면 스트리밍 전용 영화까지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트 디즈니,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파라마운트 글로벌, 캠캐스트, 그다음에 라이언스케이트, 소니그룹 등 대형 스튜디오와 배급사 및 다양한 독립 스튜디오들이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론스는 넷플릭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넷플릭스를 바론스는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내용이 사실은 하나가 더 있었죠. 약에 대한 관세, 제약 관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주 안에 관세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관세 이슈가 있는 나스닥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약주는 나스닥으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뉴스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도어대시 영국의 딜리버루를 26억 파운드, 약 5조 1천억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인수로 유럽 내 입지를 넓히고 딜리버루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딜리버루가 그렇게 뭐 좋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도어대시가 인수를 할 때 넘겨준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계속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팔란티어 매출이 8억 4,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컨센서스는 LSEG 집계로 컨센서스가 잡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연합 이슈가 있는 거죠. 연합 인포맥스. 여기에서 나오는 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둘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연합 인포맥스도 다양한 그 리포터를 취합을 하겠지만 뭔가 또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점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매출은 8억 8,400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8억 8,400만 달러죠. 예상치보다는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1억.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8억 6,300만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EPS는 0.13이었는데 0. 뭐 부합했네요. 부합했습니다. 부합했고요. 2분기 가이던스로는 6억 9억 3,400억 달러. 뭐 여기에는 컨센서스가 8억 9,900만 달러죠. 컨센서스입니다. 뭐 이것보다는 높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025년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37억 4,100만에서 37억 5,700억 달러, 700만 달러. 거기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8억 9천만 달러에서 39억 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뭐 미상업 부분에 대한 내용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8.39% 하락했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9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목표가를 90달러로 제시를 했죠. 미주어도 팔란티어에 대한 목표 주가를 94달러로 올리면서 여전히 가격 부담이 원인으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하회를 유지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좀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장 전에 7% 하락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증권사 세 군데만 보셔도 100달러를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뭐 100달러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코. 시스코는 뭐 통신주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5월 14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관련 주문이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으므로 시스코가 수주잔고 1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는 것은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질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재정 지출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코의 매출 중 약 10%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관세 정책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관세 90일간의 유예가 발표되었으므로 3분기 및 4분기까지는 시스코 영업에 유의미한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이 3분기거든요. 그러면은 4분기 2026년 1분기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이익은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네요. 올라갔고요. 지금은 관세 문제 때문에 소폭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강력한 수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고객사들이죠. 고객사들한테 평가를 받아본 거예요. 평가를 받아봤더니 뭐 아직까지는 괜찮네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매출이 66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EPS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2.14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EPS는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고 매출도 줄었네요. 그래서 지금 2025년 전체 EPS를 8.9에서 9.6달러로 유지를 했는데 중앙 기준 월가 컨센서스 9.4달러를 하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이 한 9.23 정도 될 거니까 하회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3.34%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페라리는 실적이 좋았네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좀 높죠. 자동차 중에서 관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동차 가격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좀 버텼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7천만 유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달러 계산이 되게 되면 이거랑 좀 다를 수가 있죠. 달러 계산이 되면 뭐 예상치는 계속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는데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주가가 2.55% 지금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상치가 지금 7억 6,2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고요. EPS는 0.46달러. 컨센서스가 0.43이었으니까 이것도 상회를 했습니다. 2분기 보게 되면 매출 가이던스를 7억 8,700만 달러에서 7억 9,100만 달러니까 지금 예상치보다 안에 범위에 있는 거죠. 범위보다 높은 거죠. 2분기 실적은 좀 좋아질 것 같네요. 일단 영업 매출액 자체는 그런데 EPS 가이던스는 조금 낮춰졌습니다. 낮춰졌어요. 뭐 부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살짝 낮아지는 모습이었고요. 매출 가이던스는 32억 1,500만 달러에서 32억 3,500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높네요. 그다음에 EPS는 1.71이 예상이었는데 1.61에서 1.71이면 뭐 중앙값이 1.7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하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다만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3년, 2024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15에서 120달러가 고점이 맞는 것 같아요. 단기 고점이 115에서 120 같습니다. 다만 작년 4분기, 3분기가 굉장히 좋아갖고 올라갔고요. 4분기에 떨어졌고 1분기, 2분기 급락이면
진짜 이거는 60달러 부근까지 오게 되면 요거는 사야 되겠죠. 60달러가 아니라 거의 70달러 정도만 와도 이거는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리어트도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확인해 보시게 되면 매출이 62억 6천만 달러면 예상치보다 뛰어넘었고요. 그다음에 EPS는 2.32면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2분기 단위당 매출 증가율이 1.5에서 2.5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EPS는 2.57에서 2.6이면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했죠. 그리고 EPS가 9.8에서 10.19면 10.09달러를 하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더 높았네요. 현재 객실 예약 상황을 바탕으로 상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수요도나 전망을 반영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미선물 나스닥은 좀 더 낙폭이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S&P도 역시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M7 관련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및 완성차 확인해 보시게 되면 리오토를 제외하고 전기차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팔란테크도 10% 약세에서 7.9까지 반등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뭐 100달러 언더가 이어져야지만 뭐, 뭐 지금 수준 적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1%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암호화폐도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미 크루즈 보시게 되면 사우스웨스트가 3.39%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 관련주는 강보합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버크셔 서웨이가 오늘은 올라가네요. 뭐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금융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빛광산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금 관련주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 금 관련주는 상승을 하겠죠. 근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 관련주가 방어 관련으로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통에너지는 BP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다가 오늘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주들은 전통에너지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발표했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실적 악재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티 전반적으로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보게 되면 인페이지 에너지 그다음에 퍼스트 솔라는 약세고요. 이 솔라이츠 테크놀로지는 적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슈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약주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힘세너스 최근에 급등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소매유통 약세, 음식료, 뭐 혼조, 양자모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UAM, 우주항공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주 때문에 10% 밀린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리기판 관련주 약세고요. 뭐 로봇주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다섯 종목은 뭐냐면요. 예전에 일라이릴리가
존슨앤존슨인가 존슨앤존슨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포기를 했죠. 간에 대한 뭐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그래도 회사 하나 인수할 거야. 그러면서 후보군으로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후보군. 그래서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1차 1차로서 바이킹 테라피틱스를 인수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트럭처 테라피틱스나 메세라는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한국 기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이렇게 넣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제는 마이크론이랑 레디 요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좀 들어갔는데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었던 종목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들 확인해 보게 되면 뭐 시장이 약세다 보니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셀러니즈 코퍼레이션이 4.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볼이 4.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시어스 홀딩스가 저항에 돌파를 하는 모습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눌리더라고요. 그 외에 힘센 허스 7%대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약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일단은 실적 나온 것들 쪽에서도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있죠. 그런 거는 좀 포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2분기로 옮기고 3분기 또 구분을 해 놓을 거예요. 3분기 구분을 해 놓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는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특별한 뉴스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 뭐 팔란티어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골드만삭스가 90달러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비들의 의견이 몇 개가 좀 있어갖고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구분을 좀 해볼게요. 참고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뭐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효율성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정부기관들이 팔란티어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솔루션은 군수 섹터 외에도 민간 기업들에게 강력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손꼽히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9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캔터피럴 제럴드의 경우는 팔란티어 실적 발표에서 효율성 개선과 성과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팔란티어 인공지능 솔루션의 수요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투자 의견을 110달러까지 얘기를 하는 곳도 있네요. 보통 100달러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팔란티어의 펀더멘탈은 뭐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2027년 현금 전망 기준 95배에 달하고 이는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90에서 9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높게 쳐줘도 지금은 너무 높다라는 거겠죠.
요 내용이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좀 있네요.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를 했나 봐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딜리버루 인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적은 실적에 미치지 못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발표를 했고요.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세븐룸스의 인수를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딜리버루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바뀌게 되면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힘센서 허스 실적 얘기가 좀 있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매출 가이던스가 월가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이 좀 나오네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것도 내일 블로그 쓸 때는 수정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뉴로크린 바이오 사이언스나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뭐 이 내용은 앞서 언급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포드도 얘기를 해드렸죠. 이 개정 전에 나오는 뉴스 요 내용이었고 팔란티어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뭐 아직 M7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